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강의 주제는 명사의 부사화다. 이런 거잖아요. 단어의 품사라는 게 한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아니고 여러 개의 품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우린 그때마다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것은 이제 과연 어떤 단어들이 있고 우리가 그 단어들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전치사를 배울 때 이런 평면에 놓고 우리가 가령 붙어 있는 위에는 on,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above, 저기 위 하면은 over,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beneath 라는 단어를 썼고, 그 아래쪽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under,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령 어떤 원을 놓고 봤을 때 안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 in이다. 밖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 당연히 out이다. 안으로 그럼 뭐가 될까? into다. 그런 다음에 위로 하면 뭐가 될까요? up. 아래로 하면 뭐가 될까요? down. 여기를 이렇게 쭉 따라서 가면은 뭐가 될까요? along. 그 다음에 이렇게 관통을 해서 가면 뭐가 될까요? acros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치사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거 말고도 by라는 옆에, 그렇잖아요. 옆에 그러면 by도 있고 옆에 그러면 next to 이런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for도 있고 during도 있고, 아무튼 전치사에 대한 첫 번째 선생의 강의는 전치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으면 전치사는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전치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장에서 만나면 이게 전치사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하면 간단하게 몇 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전치사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다가 문장에서 이제 전치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해 봤는데요. 가령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라는 걸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두 개의 예문에서 전치사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without 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다. by라는 단어도 역시 전치사다. contribute to 할 때의 to도 역시 전치사다. 그 다음에 역시 of도 전치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전치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문장에서 전치사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장에서 전치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첫째, 끊어 읽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전치사를 만났을 때 끊어 읽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전치사를 만났을 때 끊어 읽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우리에게 독해를 할 때 주는 좋은 점, 전치사를 발견하면 문장을 끊어 읽는데 참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전치사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전치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져야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까지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쉽듯이 buy는 전치사니까 sell이라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거죠. to도 전치사니까 the process라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거죠. without도 전치사니까 명사인 the context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치사를 발견해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남는 말은 다 뭐가 될까요? 이제 곧 하겠지만 수식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오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ing가 뜬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동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둘,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올 수 있다. 3.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라면 전치사는 목적어의 명사까지 읽고 남는 말들을 수식어라고 한다. 근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의해서 제공된 내용 없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음에 contribute 기여한다. to process 그러한 과정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지만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뜨면 동명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의 성격만큼을 더 읽어줘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뜨면 동명사를 구성하는 동사의 성격만큼을 더 읽어주어야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of의 목적어는 becoming이 아니라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이만큼으로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주제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전치사라는 것이 있다. 2.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갖는다. 3. 전치사는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명사나 동명사를 동반할 수 있다. 4.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라면 명사까지 읽는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명사인 경우라면 동명사 속에 있는 동사의 성격만큼을 더 읽어주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품사 중에는 전치사라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치사에 대한 우리 생각은 전치사는 그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치사를 문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전치사는 문장을 읽어가는데 발견만 하면 끊어 읽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다는 이론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강의 주제 명사가 부사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오는 전치사다. Monday는 명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on이라는 Monday라는 명사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월요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on Monday가 되면 우리가 Monday는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었어야 옳지만 지금은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면서 월요일에 라는 소위 말해서 월요일이라는 명사가 on Monday가 되면 월요일에 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의 명사를 만나면 이 명사의 뜻을 소위 말해서 부사화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Monday, 월요일이라는 명사를 on Monday가 되면 월요일에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on은 전치사다. behavior라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responsible, 책임 있는 이라는 형용사는 behavior를 수식한다. 그러면 behavior의 뜻이 뭐냐라면 행동 혹은 행위다. 그러면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형용사와 명사의 뜻이다. 그런데 만약에 on behavior, responsible behavior가 되면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하여 라는 소위 말해서 행동이라는 명사가 행동에 관하여 라는 부사적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할까요? 이는 뭐냐? 전치사다. 전치사는 뭘 갖느냐? 목적을 갖는다. 목적의 품사가 뭐냐? 명사다. 그렇다면 그 사인말은 뭐냐? 수식을 한다. 그러면 stated that의 뜻이 뭐냐? state의 뜻이 뭐냐? 상태. 그런데 만약에 in that state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in that state가 되면 그 상태에서 라는 상태라는 명사가 상태에서라는 부사적 표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in retrospect 하면 retrospect라면은 뜻이 뭘까? retrospect는 명사다. 뜻이 뭘까? 회상이다. 그 다음에 되돌아보기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in이라는 뭐가 뜬 건가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떴고 retrospect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 거죠. 그렇다면 retrospect의 뜻은 되돌아보기. 그러면 in retrospect는 되돌아볼 때, 회상해 볼 때라는 부사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강의 내용은 뭐냐?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한다.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뜬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목적어인 명사를 만나면 그 명사가 부사적 표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전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은 그 목적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왜? 우리가 전치사가 명사를 만나서 부사가 되면 그 부사적인 표현의 한계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괴로움인데, 거기에 전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전치사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대체로 그냥 문장 바깥에서 묻습니다. for의 품사가 뭐지? 하고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뭐 10중 9.5는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가끔이기는 해도 문장에서 for라는 단어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for를 전치사라고 알고 있는 한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나 대명사까지 읽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for가 그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다니면 for의 품사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어가 뭐가 있는데 품사가 있는데 품사가 뭘 하면 변화를 하면 뭐에 영향을 끼칠까? 읽기. 그리고 뭐에 영향을 끼칠까? 표현.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 밖에서 for의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데요. for의 뜻은 뭡니까? 뭐뭐를 위하여?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처럼 for의 품사가 지금은 뭡니까? 접속사네? 그렇다면 for는 뜻이 뭐가 될까요? 라고 말하면 for는 추론적인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가령 as의 품사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라고 말하면 솔직한 얘기로 as의 품사는 접속사의 공산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와 동사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나중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얘기 안 했지만 하나의 절을 이루게 되는 거고 10중 9.9 부사절을 유도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Her vital signs improved. 그녀의 건강 신호들이 개선이 되었다. 그 의사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as의 품사는 접속사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as의 품사가 뭘까? 접속사인가 했더니 그 뒤에 주어 동사를 단 게 아니고 명사만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s의 품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전치사인 거죠. 그러면 예상대로 as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만 읽으면 될 거 아니냐? for는 또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까지만 읽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장에서 전치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읽는 데 도움이 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전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 1. 전치사의 의미는 정확하게 뭘까? 2. 전치사 맞아? 혹시 바뀐다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가령 as가 전치사라면 as a means, 하나의 수단으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치사도 변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 다시 한번 전치사를 정리해 보시죠. 다시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품사 중에는 전치사라는 것이 있다. 1. 전치사를 발견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왜? 전치사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한정적인 숫자의 전치사가 있는 거니까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데에는 부담이 없다. 2. 전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라는 건 전치사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고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찾아서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주면 문장에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하다. 3. 그런데 전치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까지 읽었으나 그 표현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부사처럼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사라는 것의 표현 한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치사는 변한다. 즉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역시도 우리가 이 단어를 전치사라고 알고 있었으나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치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